아침 7시 한 남성이 마당에서 삼겹살과 오징어를 굽고 있습니다. 진한 냄새가 온 동네로 퍼져나가는데요. 참다 못한 옆집 여성이 대문을 두드리지만 남성은 오징어 굽기에만 몰두합니다. 몇 달째 계속되는 냄새 전쟁. 과연 두 이웃 사이엔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자, 교수님, 사방 가족분의 제보인데 옆집에서 나는 냄새. 네, 그렇습니다. 뭐 아침부터 뭐 오징어 굽는 냄새도 나고 하여튼 뭐 이래요. 근데 처음부터 좀 말씀드리면 오늘 제보자는 50대 여성입니다. 남편이 지금 몸이 좀 안 좋으세요. 그래서 이제 시골에 있는 주택가에 사는데 이 주택은 좀 옹기종기 이렇게 주택이 모여 있어서 뭐 옆집이나 요 앞집 같은 데서 뭘 하면 이제 소음이 좀 잘 들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몇 달 전에 그 옆집에 새로운 이웃이 인사를 왔어요. 그래서 인사를 드리려고 여러 번 찾아갔는데 인기척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아무도 매일 없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집에 하얀색과 빨간색으로 이루어진 깃발이 달려 있었대요. 근데 이게 뭔지 그때만 해도 몰라서 의아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자, 그 깃발의 정체 잠시 후에 알게 되실 텐데, 자, 문제는 다음 날부터 뭔가 그냥 이상한 일이 계속. 네, 다음날 아침 여성은 이 코를 찌를 듯한 뭔가 독한 냄새 때문에 잠에서 깼습니다. 온 집안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매캐한 냄새가 퍼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성은 처음에 불이라도 났나 싶어서 집안 곳곳을 뒤져봤는데 냄새의 진원지는 바로 옆집이었습니다. 여성은 혹시 옆집에서 좀 독한 소독이라도 했나 싶어서 처음엔 며칠은 그냥 넘어갔다고 해요. 하지만 냄새 때문에 눈물이 나고 콧물도 나고 머리까지 어지러워서 결국 3일째 되던 날에 여성은 과일을 사들고 옆집을 찾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옆집 사람을 보고 이 옆집 사람이 이 사연자, 제보자를 보고는 아이고 막 되게 반가워했다고요. 네, 여성이 문을 두드리니까 웬 화장이 진한 중년 남성이 문을 열어주면서 활짝 웃으시면서 1시에 예약한 분이세요? 라고 물은 거예요. 아니에요, 저 옆집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웃음기가 싹 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열린 문틈으로 그 실내를 볼 수 있었는데 벽에는 화려한 그림도 있고 방울도 부채도 북도 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속인이고 집에 신당을 차린 것이었는데요. 보니까 이제 향도 켜져 있고 초도 켜져 있어서 아, 이런 냄새가 굉장히 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죄송한데요, 냄새가 너무 독해서 그런데 이거 좀 자제해 주실 수 없으시겠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이렇게 뭔가 화를 내시면서 아니 무당이 향 안 피우면 굶어 죽으라는 거냐 이렇게 도리어 적반하장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아, 박수무당. 무당이 향을 안 피우면 굶어 죽으라는 소리입니까? 자, 일단 처음엔 후각 테러였는데요. 이제는 청각 테러로 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아침 7시예요. 깜짝 놀라서 깼습니다. 왜 그러냐면 갑자기 꽹가리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잠깐 나와봤더니 또 북소리가 납니다. 꽹가리 치고 북도 치고 옆집 남성의 말투로 들렸어요. 그런데 옆집을 보려고 했는데 담장이 높아가지고 직접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볼 때 굿하는 것 같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경찰이 출동을 해서 먼저 그 집 옆집 갔다가 이 여성에게 와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자체는 약간 좀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직업 특성상 큰 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라면서 뭐 사과를 했다, 미안하다고 하고 앞으로 자제하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경찰이 전해줬습니다. 경찰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도 이제는 좀 진정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자, 역시나 오산이었습니다. 네, 여성은 이번에도 아침부터 이 코를 찌르는 냄새에 잠에서 깼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옆집 남성이 마당에서 삼겹살과 오징어를 굽고 있었는데요. 여성은 순간 따지고 싶었지만 또 어차피 적반하장으로 나올 게 뻔하니까 일단은 참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뒤에는 젓갈 냄새도 나고요. 향 냄새와 섞여서 도저히 참기가 어려워서 결국 옆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옆집 남성은 대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태연히 굽기에만 몰두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성은 동네에 걸린 이 홍보 현수막에 있는 남성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집 남성은 왜 손님인 척 전화를 하냐, 또 연락하면 업무 방해로 신고하겠다 이러면서 화를 냈다고 합니다. 자, 이건 제보자분의 육성을 직접 들어보셔야 됩니다. 들어보시죠. 전광판이잖아요. 그거 정류장에 거기에 초미세먼지 오늘 나쁨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맞아, 무슨 생각을 들었냐면 이 초미세먼지가 이렇게 나빠도 우리 집 마당보다는 여기가 훨씬 내가 숨쉴만 하구나 그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우리 집 마당에 숨을 못 쉬어요. 코가 아리고 그다음 목이 칼칼하면서 이 가슴이 막 이렇게 압박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박 변호사님 네. 실제로 이런 사례가 맞나 하고 좀 찾아봤거든요. 아 정말 이 향 냄새와 막걸리 약간 상한 냄새 그리고 막 이런 막 이게 온갖 막 아우 막 그렇다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소음 때문에 결국은 지금 우리 50대 여성 원형 탈모가 왔다고 합니다. 남편은 어떻게 됐냐면 원래 당뇨가 증세가 좀 있었는데 이 스트레스 때문에 당뇨가 더 악화돼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요. 주변의 이웃들도 똑같은 어떤 냄새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웃들 한 80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또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서 가만히 있는 상황이고 이 관공서나 뭐 경찰에 가서 악취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대부분 모든 곳에서는 어쩔 수 없다 좀 참아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뭘 참기는. 자 그럼 여기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아유 24시간 매일같이 냄새로 괴롭히는 옆집 이 박수무당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데다 지금 건강까지 해치려고 하는데 아니 뭐 해결책이 없습니까 손 변호사님? 아, 이게 좀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손 변호사님 맨날 대책이 없으시대. 답답한 사연이 이렇게 좀 실제로 제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웃집에 여러 가지 피해를 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소리, 소음도 있고 또 분진, 먼지도 있고 또 심지어 진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냄새는 사실 그것보다 뭐 더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만 법에서는 사실 조금 더 좀 벗어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소음 진동 관리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과 진동 관련해서 형사처벌 규정도 있어요. 물론 지금 이 사연의 경우에 전부 다 뭐 소음을 내면 처벌된다, 진동을 발생시키면 다 처벌된다 그건 아닙니다만 소음 진동 관리법이 있고 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냄새 관리법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찾아봤더니 경범죄처벌법에 예. 가벼운 범죄들 아주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별별 게 다 있는데 그중에 인근 소란 등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악기를 가지고 하거나 뭐 음악을 틀거나 등등등 다양한 소음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비록 뭐 처벌 수위는 높지 않지만 처벌하는 규정은 있어요. 예. 그런데 이 경범죄처벌법에도 이 냄새 관련해서는 찾기 힘들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형사처벌 예. 가능성은 높지 않고 결국 민사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좀 착하고 좀 이제 온건한 분들은 법정 다툼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 더 받거든요. 그러니까요. 옆집 사람은 신나가지고 더 가해행위 할 것 같아요. 걱정이 됩니다. 박 변호사님, 네. 이 백치미님은 불교 방송 크게 틀어놓으시라고. 마하바냐 이렇게 하는데. 반야심경 이런 거 틀어놓고. 야, 근데 이게 사실 손변호 좀 얘기했지만 소리나 이런 거는 측정이 가능해요. 냄새가 측정이 조금 어렵습니다. 입증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사를 간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나한테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하라. 이런 것까지 가능할지 이 부분은 좀 입증의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이 사람이 좀 정신을 좀 차리고 무당 이분이 좀 적당하게 그러니까 상린관계라 해가지고 냄새 나는 것도 옆에 이웃한테는 더 피해 안 주게 하는 그런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 의무를 좀 지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아 교수님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괜히 또 막 이제 막 무속인이 또 막 저주하고 이러면 또 찝찝하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도 했대요. 장수할 관상은 아니고 이 엄마 때문에 자녀들이 박복하다. 막 이런 얘기까지 아이고. 했대요. 막 저주를 쏘아부는 그러네. 건데 아니 이렇게 옹기종기 사는 주택 마을에서 왜 이런 구슬하시고 이렇게 괴롭히시는지 게다가 이렇게 좀 몸이 아프시면 맑은 공기도 좀 쐬시고 쾌적해야 되는데 정말 너무 괴로우실 것 같아요. 저는 좀 이웃들과 함께 행동을 좀 마음을 모아서 정식으로 좀 이렇게 소리를 내지 마라. 그냥 깃발만 달고 조용히 있어라. 이 정도로 약간 좀 강력하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예. 쉽지 않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이사를 가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엠버님,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 이사 가야 될 듯이라고 하셨고요. 아이콩님은 일부러 더 그러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진실추적자 사건 반장, 여러분을 사반 가족으로 초대합니다.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